안녕하세요. 트레이딩룸의 카도입니다. 어떤 일이 종료된 상태에서 거기에 좀 더 집착하는 이야기를 좀 더 자극적인 속담으로 말하면 죽은 자식 땡땡 만지기 이런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 주식시장에도 있어요. 뭐냐면 시장에 분명히 알려져 있는 테마주들이 있고 그 테마주를 회사가 부인하거나 혹은 시장이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증명한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포기 못하고 계속 이제 그 테마주의 대장으로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일단 그 예시로 가지고 온 거는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종목이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도 대장주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의 대장주? 아바타의 대장주. 자, 그런데 사실 이 친구는 디즈니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이 꽤 오래 전부터 돌았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얘가 아바타 관련주로 지금 엮이고 있느냐?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그 죽은 자식의 땡땡 만지기라는 말이 통해요. 왜?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자, 대표적으로 한번 볼게요. 대표적으로 남선알미늄 한번 가보겠습니다.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낙연 테마주였어요. 그리고 이낙연 테마 관련해서 이미 꽤 과거에 이미 종료된 테마주입니다. 왜? 이낙연 전 당대표의 동생이 사회이사로 있었는데 이미 예전에 사임을 했었기 때문에 꽤 전에 얘는 더 이상 테마주가 아니게 됐어요. 자, 그런데 어때요? 이낙연 관련 이슈가 생길 때마다 급등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또 어떤 게 그러냐? 오픈 베이스 혹은 써니전자. 써니전자도 더 이상 안철수 전 대선 후보 전 당대표의 테마주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관련된 이슈가 터질 때마다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거 더 이상 그 테마주로서의 역할이 의미가 없어졌구나. 그 테마주가 실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의미가 없구나. 그 죽은 자식의 땡땡 만지기라는 말이 통하겠구나. 여기까지 결론에 도달하셨다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완전히 효율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완전히 효율적인 시장이라면 주식시장에 급등이나 급락은 없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으로 돈을 번다는 것도 불가능해요. 자, 트레이딩으로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냥 여러분들은 장기 투자 형태로 투자를 해야만, 그리고 시장의 가치평가 대비 더 오버에스티메이트 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완전히 효율적이라는 전제하에요. 자, 하지만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효율성이 어느 정도 낮은 상태의 시장이에요. 그래서 급등도 나오고요. 그래서 시장의 원래 가치평가보다 더 높은 주가도 나오는 거고요. 종종 이따금 굉장히 강한 상승세로 하루 이틀 연상을 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완전히 효율적이다라는 가설을 접어두고요. 이런 죽은 자식의 땡땡 만지기라는 것도 먹힐 수 있는 시나리오다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지금 관련된 테마주들,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SM 라이프 디자인이 가장 잘 움직여줬던 이유는 간단해요. 앞에 너무 돈이 잘 들어왔었고, 주식시장에서 이 죽은 자식 땡땡 만지기가 통하는 이유는 이 상승할 때 사람들한테 각인되어 있던 그 선점 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이낙연 대표의 동생이 사회이사가 아니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과거에 이낙연 전 당대표와 엮임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했던 기억, 더 이상 아바타 관련, 더 이상 디즈니 관련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과거에 아바타 관련으로 엮여서 가장 강했던 기억, 이런 기억들이 한번 새겨지고 나면요, 두 번, 세 번 안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가 상승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저도 말리지 않아요. 저도 그냥 바로 달려들어서 바로 타는 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 테마주로 엮여서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이 더 이상 그 테마가 아니게 될 때 보통 여러분들이 내리는 선택은 간단합니다.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더 이상 그 테마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 어딘가에서 급락이 나오는 상태에서 매도를 때려요. 그리고 그 급락의 포인트는 보통
급락의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급등 대장주가 아니게 됐을 때는 저는 과감하게 그 자리에서 나오신 다음에요. 얘가 바닥을 잡을 때 다시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런 친구들이 바닥을 잡고 나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 새로운 테마로 엮이거나 같은 테마로 엮이더라도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남은 것들을 전부 다 말아올릴 가능성조차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죽은 자식의 그것을 만질 것인지, 혹은 내가 매매를 안 할 것인지, 혹은 새로운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투자할 것인지, 이건 이제 더 이상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여러분들의 선택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세 가지 선택 모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건 새로운 대장주가 될 만한 걸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 과거 대장주였던 종목을 찾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매하지 않는 것,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 새로운 대장주 나오면 걔가 1등이 되겠지만 얘네들도 과거에 이미 엮였던 인식 때문에 2등, 3등주로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테마주 매매하실 때 대부분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종목 찾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2등주, 3등주로 바로바로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을 알고 있다. 요거는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그 테마에 관련주로 엮이지 않는 종목도 미리미리 정리해 두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게 더 이상 그 테마주로 엮이지 않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해 두셔야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딱 이 한마디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벌던 뭐 5천만 원을 벌던 어쨌든 돈을 번 거라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요 정도예요. 뭐 별거 없네. 그래서 더 이상 대장주가 아닌 것들도 대장주가 움직였을 때 걔가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야 된다는 거 아니냐. 네, 맞아요. 그게 가장 좋은, 좀 가장 쉽게 설명하면 그게 핵심인데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대장주가 더 이상 아닌 종목이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 대장주가 아니라는 이슈가 떴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거 단기적으로 빠르게 정리하고, 그리고 바닥 잡는 자리를 확인하는 거, 요거 두 가지를 좀 꼭 핵심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장주가 더 이상 아닌 종목들 당연히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바닥을 잡을 거고, 그 바닥을 잡으면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 확실하게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오늘 영상은 이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설명이 다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트레이딩룸 메카도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